안녕하십니까? 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는 MA 3단계 시간인데 앞전에 했던 F는 MA 2단계를 세련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우선에 앞 시간에 우리가 했다시피 F는 MA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질량 M인 물체의 외력 F가 가해지면은 그 질량 M인 물체는 가속도 A가 발생한다. 이것이 물리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그때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비례를 한다. 또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2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죠. 질량 M인 물체에 외력 F가 가해지면 물체에는 가속도 A가 생겨난다. 이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F는 MA 2단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앞 시간에 우리가 F는 MA를 유도함에 있어서 잠깐 반드시 앞 시간 F는 MA 2단계를 듣고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F는 MA를 유도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속도 변화 델타 V만으로 어떻게 F를 정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았죠. 그래가지고 시간 요소 그 델타 T라는 것을 도입을 했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입을 한 것이 질량 M을 도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식이 어떤 식이냐면은 바로 이 식이죠. F는 M 델타 T분의 델타 V 였었는데 이것이 MA 그렇게 되어지죠. 왜? 시간당 속도 변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속도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F는 MA라고 이렇게만 정의를 해 놓으면은 현실과 전혀 모순이 없고 현실과 잘 일치하느냐 이게 이제 좀 궁금하죠. 자,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F는 MA 이렇게만 정의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현실하고 불일치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실하고 불일치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F는 MA라는 이 공식이 현실과 불일치한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례를 들면 어떤 실례를 들 수 있냐면은 바로 이걸 실례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고로 이것부터 하고 갑시다. 길이 있죠. 여러분들이 길이에 대해서 아는 단위가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 킬로미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길이는 이러한 단위가 있고 질량은 킬로그램 또는 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힘이라는 이 단위를 정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편해요. 그러면 힘의 단위를 무엇으로 할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힘의 단위를 뉴턴으로 했습니다. 힘의 단위 뭐? 뉴턴. 그러면은 여기서 단위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MKS 단위로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MKS, CGS 단위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가속도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 가속도 A의 단위입니다. MKS 단위에서. 그 다음에 질량 M 단위 이것은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힘 F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뉴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을 단위를 적어줄 적에는 그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꺽쇠 가로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하, 이것은 단위를 나타내려고 저렇게 해 놓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F는 MA라고 정의를 해 놓은 이 식이 현실과 전혀 불일치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든다면은 질량 1kg인 물체에 가속도가 1m/s 제곱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물체에는 외력이 몇 뉴턴이 생긴 것이겠습니까? 1 곱하기 1 하니까 1뉴턴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제가 칠판에다 적어 놓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kg의 물체에 가속도 1m/s 제곱이 발생했다는 말은 그 물체에 1뉴턴의 외력이 작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1kg에 1m/s 제곱의 가속도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그 물체의 외력이 얼마가 작용했다고? 1뉴턴이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때 여러분들 흔히 원래 이 단위에다가는 막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 해주고 이렇게 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단위를 강조를 할 적에는 반드시 이런 꺽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일상으로 얘기를 할 적에는 그냥 1뉴턴 그렇게 적어줘요. 물론 여기에서 이 꺽쇠 빼버려도 아하, 이게 1뉴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1kg에 1m/s 제곱의 가속도가 발생했다면은 F는 MA 저 공식으로부터 외력 1뉴턴이 작용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드디어 이 공식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맞는가 틀린가 그것을 판단할 좋은 경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한번 봐보냐면은 이것을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를 한번 볼 것이냐면은 2kg에 0.5m/s 제곱의 가속도가 발생했다면은 그 물체에는 과연 외력이 얼마나 작용했겠는가? 물론 우리는 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2 곱하기 0.5 하면은 1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공식을 맨 처음에 딱 만들어 놓고 이 공식이 맞는가 틀린가 테스트 할 적에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못 내린 줄 알죠. 만약에 1kg에 1m/s 제곱의 가속도가 발생했을 때 그때 외력을 1뉴턴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2kg에 0.5m/s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한 그 힘이 1뉴턴이 아니고 4뉴턴이나 5뉴턴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이 공식 틀리게 만든 거죠. 그런데 외력이 여전히 1뉴턴이 작용을 했을 때 2kg에는 0.5m/s 제곱의 가속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 있죠. 1번하고 2번 이것은 실험 결과예요.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험 결과는 이공계통에서 최종 재판관이잖아요. 그 재판관 이겨낼 그 범죄인들은 없죠. 그래서 이 공식이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 증명을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이런 경우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4kg의 물체에 외력 1뉴턴이 작용을 했다면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25m/s 제곱의 가속도가 발생했거든요. 0.25m/s 제곱의 가속도는 4분의 1m/s 제곱의 가속도지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1 나오지요. 앞 시간에는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해 가지고 F는 m의 2다 그렇게 유도를 해냈잖아요. 그렇게 유도해낸 공식이 현실적으로 잘 일치해야 그것을 공식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뉴턴이 만들어낸 저 공식은 지금까지 저 공식을 벗어난 적이 없어. 항상 맞았어.
그래서 뉴턴에게 박수를 보낼 만도 하지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는 메다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실례로부터 F는 ma 저 공식 항상 맞더라 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F는 ma 저 공식을 실험으로 한번 유도를 해내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성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기대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요? 자, 하기 전에 질문. 힘의 단위가 뭐라고? 뉴턴. 그러면은 1뉴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세기의 힘이야? 답. 1뉴턴은 1kg의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생겨나게 하는 외력을 1뉴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약간 이 얘기부터 하고 난 다음에 F는 ma를 실험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1cm는 이 정도 하다. 이러한 1cm에 대해서 300kg라면 매우 크구나. 그러한 느낌이 오죠. 마찬가지로 힘이라는 것도 1뉴턴보다는 10뉴턴이 크다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10뉴턴이 얼마나 되는고? 그러한 느낌이 들죠. 또 100뉴턴은 얼마나 되고? 그러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외력 F는 ma잖아요. 이때 우리 지구상에서는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점점 밑으로 가속이 되어지죠. 지구상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 되는데 물체에 얼마만한 힘을 작용시키냐면은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9.8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끔 외력을 작용한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힘의 크기에 대해서 느낌을 갖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9.8m/s 제곱의 가속도 이것을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버리냐면은 9.8m/s 제곱의 가속도를 10m/s 제곱의 가속도로 생각하라. 이러한 조건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은 저 몸무게가 70kg거든요. 70kg이 나한테 지구가 중력을 작용을 시킨다면은 나한테 외력 얼마를 지구가 작용시키고 있어요? F는 ma죠. 나는 70kg. 내가 저거 공간상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적에 나의 가속도는 얼마? 10m/s 제곱. 그래서 m 곱하기 가속도 10m/s 제곱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700kg m/s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kg m/s 제곱 이것에 대한 단위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뉴턴이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700뉴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저울 위에 딱 올라섰을 때 저울이 만약에 힘을 가리킨다면은 저울에가 700이 적어져야 돼. 근데 저울에는 힘이 아니고 뭘 나타내도록 저울이 조정이 돼 있어요? 몸 질량만 나타내도록 저울이 조정돼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면은 70kg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몸무게에다가 동글뱅이를 하나 더 붙여갖고 뉴턴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정도 세기가 내 몸무게에 작용하는 뉴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성의 법칙과 F는 ma 이것을 실험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한번 같이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들 갈릴레이 있죠?
그 갈릴레이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봐가지고 관성의 법칙에 대한 개념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이러한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때 갈릴레이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냐면은 여기에다가 질량 에민 물체를 한번 놔둬봤어요. 여기에다가 질량 에민 물체를 한번 넣고 손을 딱 띄어봤어. 손을 딱 띄어보니까 얘가 떼구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얘하고 거의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일상 경험 여러분들도 해봤죠? 여기에서 물체를 구르든지 미끄러지게 하든지 여기서 어떤 물체를 놓으면은 얘가 점점 와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시 거의 같은 높이쯤 가가지고 딱 정지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경험을 해 보면은 이게 정확하니 처음 높이까지는 안 올라와요. 약간 요 정도 높이쯤 올라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마찰하고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그 마찰, 즉 이 지면과의 마찰과 함께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 높이까지는 못 올라가고 약간 밑에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상적으로 공기도 하나도 없고 여기 마찰도 없이 매끄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얘가 처음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레이가 이 면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봤냐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약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체가 여기서 와서, 물론 이제 이건 없겠지요.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거의 비슷한 높이까지 올라오더랍니다. 이렇게. 이것은 실험 사항이에요. 실험하니까 저렇게 되더라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더더욱 생긴 갈릴레이가 이번엔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은 더 멀리 한번 해봤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 에민 물체가 여전히 여기까지 올라오더랍니다. 거의 똑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갈릴레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될 거라고 갈릴레이는 판단을 내렸냐면은 이 평평한 곳을 지나갈 적에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이 판단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지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갈릴레이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냐면은 지구상에서 마찰도 없고 공기도 없는 평평한 곳에서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영원히 계속 움직일 것이다 라고 갈릴레이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과연 천재다운 결론이죠. 그런데 뉴턴은 이 갈릴레이 이 실험을 어디에까지 확장을 했냐면은 지구상에서 뿐만 아니라 전 우주 공간에서도 어떤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외부에서 전혀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 물체는 영원히 계속 움직일 것이다 라고 뉴턴은 주장을 했거든요. 뉴턴은 전 우주 공간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물체는 똑같은 속도로 영원히 움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똑같은 속도로 영원히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성질을 관성이라고 했죠. 관성이 뭐라고?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영원히 직선 위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성질을 뭐라 그래? 관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것은 비록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이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으로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사고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 아하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F는 MA 1단계에서는 단순히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 명제로부터 관성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갈릴레이의 실제적인 실험과 사고 실험을 통하여 아하 관성의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F는 MA, 이것을 실험으로 해서 아하 이 법칙이 맞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용수철 저울 알죠? 우선에 그 용수철 저울 생김새부터 한번 보고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용수철 저울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저울 있죠?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 스프링이.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데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일정한 힘을 여기서 누르면은 얘가 용수철이 줄어들고, 일정한 힘으로 여기서 당기면은 용수철이 늘어나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단 여기서는 아하 용수철 저울로 힘을 측정하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가게요. 용수철 저울 눈금을 어떻게 해서 힘을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고 라는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현재 2단계에서는 우리가 용수철 저울로 힘을 측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예를 든다면 여기서 많이 잡아당기면은 용수철 저울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저울이 많이 늘어나면은 큰 힘이 당기고 있구나, 작게 늘어나면 작은 힘이 당기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용수철 저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의 끄트머리를 여기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용수철 저울이라는 것은 이래 가지고 여기서는 손잡이가 있든지 뭐 이렇게 달려져 있겠죠. 손잡이가 있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달거나 또는 여기서 밀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용수철이지요. 그래 가지고 용수철 같은 경우는 속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바깥 있죠. 여기 바깥에가 이제 이렇게 눈금이 딱 돼 있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눈금이 딱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잡아 당겨졌으면은 여기서 눈금을 얼마를 가리키게끔 해 놓고, 그래 가지고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용수철 저울이죠. 이 용수철 저울 용도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이것의 용도는 첫 번째가 다른 물체에 힘을 줄 수 있다. 얘가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에다가 고리를 하나 부착시키고 여기에다가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이걸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물론 이 속에는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있죠. 스프링이 딱 달라져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잡아당기면은 이 질량 M인 물체가 용수철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수철 저울의 역할 중에 하나가 타 물체에 힘을 줄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용수철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 되어지겠습니까? 다른 물체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죠. 즉 타 물체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것이 뭔 말이요? 좋은 예로 여기에다가 어떠한 질량 M의 물체를 매달아 놓고 여기서 사람이 손으로 딱 잡고 있어. 그러면 질량 M의 물체가 얘를 밑으로 잡아당기잖아요. 중력 때문에. 이때 질량 M의 물체가 얘를 잡아당기는 그 힘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원래는 이 첫 번째 용도 타 물체에 힘을 줄 수 있다, 또 타 물체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1번, 2번
두 개 다 조금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필요한 정도를 우리가 아는 정도를 이해하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죠. 용수철 용도, 첫 번째, 용수철을 통하여 타 물체에 힘을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용도, 용수철은 타 물체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해낼 수 있다. 이상 없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용수철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수레가 있어요. 이 수레 바퀴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실험실에 있는 평평한 탁자라고 생각합시다. 이 수레 한쪽 끝에는 시간 기록계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 기록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수레하고 시간 기록계 사이에는 종이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이 종이가 이렇게 약간 그 두루마리 상태로 말려 있든지 말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수레하고 이 종이는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수레가 이렇게 쭉 나올 때마다 여기서 이제 종이가 따라져서 나오고, 종이가 따라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 무슨 탁탁탁탁 이렇게 계속 찍어요. 그러면 종이를 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져요. 탁탁탁탁 뭔가가 찢겨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찢겨져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이것들 간의 시간 간격이 있죠. 서로 간의 이웃한 점들 간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즉 요것들 사이의 거리 있죠. 요것들 사이의 거리 S가 곧바로 무엇에 비례하게 되냐면 속도에 비례를 하게 되죠. 시간 기록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거든요. 이것들 간의 간격, 거리가 무엇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치에 용수철을 걸고 난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요, 용수철을. 그래가지고 이 용수철 눈금 있죠? 용수철 눈금이 일정하게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긴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외력을 일정하게 준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사람이 이렇게 당길 때 용수철 눈금이 일정하게 당긴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 일정한 외력을 이 물체에다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물체는 무엇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레하고 그 위에 있는 어떠한 질량의 물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이것을 1kg이라고 하지 말고 질량 M이라고 합시다. 질량 M인 물체가 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을 하기 전에 저희가 0번째 실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0번째 실험은 어떤 것을 0번째 실험이라고 우리가 하냐면은, 일정한 질량에 일정한 외력을 작용하면은 일정한 가속도가 발생하더라. 즉, 여기 질량을 일정하게 놓는 일정한 질량에 일정한 외력을 가해서, 일정한 외력이란 것은 이 용수철 눈금이 일정하게끔 해서 일정한 외력을 작용시키면은 이것의 가속도가 어때? 일정한 가속도가 발생하더라, 그 말이에요. 가속도가 발생하더라. 이것은 곧바로 무슨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뉴턴 법칙하고 똑같잖아요. 물체에 외력을 가하면은 그 물체는 가속도가 발생하더라. 이것이 뉴턴의 두 번째 법칙인데, F는 ma.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들어간 거죠. 일정한 질량에, 여기서 질량 m이 일정해요. 일정한 외력을 작용시키면 외력 이게 일정해요. 그러면 질량 일정, 외력 일정 하면은 가속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가 발생하더라. 이것이 F는 ma를 유도하는 실험의 0번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적어 놓아 본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실험 사실이요. 실험 사실이기 때문에 왜 그냐 그렇게 물어볼 사항이 아니요. 실험하니까 이렇더라 그 말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험으로부터 어떤 법칙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하는 일이지, 그 실험이 왜 실험이 그런다냐, 그것은 우리가 할 자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0번째 실험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일정한 질량에, 역시 여기에다가 질량은 일정히 놔둬서 일정한 질량에 외력을 가하긴 가하는데 어떻게 더 가하냐면은 외력을 2배로 가하면 이때 생기는 가속도도 2배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요? 실험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외력을 2배로 가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용수철이 처음 눈금보다 2배를 더 가리키게끔 해가지고 일정하게 잡아당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질량의 외력을 2배로 가하면 가속도가 2배로 발생하더라, 가속도가 2배가 더 빨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3배로 가하면은 가속도도 3배로 되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험한 결과 외력을 n배로 가하면 가속도가 n배로 되어지더라. 이것이 실험 사실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실험 있죠. 이 첫 번째 실험 결과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질량은 일정하다고 했어. 질량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건 적을 필요 없고, 외력이 여기서 보면은 가속도가 무엇에 비례를 해요? 가해준 외력을 2배로 해주면은 가속도가 2배가 되어지고, 3배로 외력을 가하면은 가속도가 3배로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물체에 생겨난 가속도는 무엇에 비례를 하냐면은 F에 비례를 하더라 그 말이야. 외력 F에 가속도가 비례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더 큰 힘을 잡아당기면은 얘가 어때? 더 세게 속도 변화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속도 변화라는 것은 가속도잖아요. 이러한 실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냐면은 여전히 외력은 일정하니 한번 했어. 외력은 일정하니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질량을 한번 점점 한번 높여줘 봤어. 맨 처음에는 하나 놔보고, 그 다음에 2개 놔보고 3개 놔보고, 이렇게 질량을 점점 높여주고 난 다음에 가속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정한 힘으로 당기는데 였다가 질량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수레의 속도가 점점 가속되는 정도가 어때요?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속되는 정도가 작아지겠죠.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여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기가, 즉 가속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외력의 질량을 2배로 늘리면, 질량을 2배로 늘렸다 그 말은 어때? 여기 맨 처음에 하나 실었던 물체를 2개 싣고 했다 그 말이죠. 질량을 2배로 늘리면은 가속도가 2분의 1배로 되더라. 즉 2분의 1배로 되어졌으니까 감소하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질량을 3배로 늘리면은 가속도가 3분의 1배로 감소되더라. 또 질량을 K배로 늘리면은 가속도가 K분의 1배로 감소되더라. 이것이 무엇이요? 실험 사실이요. 실험 사실. 실험 사실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누구도 실험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가속도는 이제 외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가속도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감소하죠. 감소를 하긴 감소를 하되 어떤 식으로 감소를 해서 질량 분의 1만큼 감소를 했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기서 이 가속도는 무엇에 비례를 하게 되냐면은 n분의 1에는 비례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게 읽는 방법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이것을 여기에다 적을게요. A는 M에 반비례해요.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달리 적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A는 n분의 1에 비례해요. 아시겠습니까? 즉, 이 식을 우리가 숫자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줄 적에는 가속도는 n분의 1에 비례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 식 두 개를 우리가 한꺼번에 적어 볼까요? 이 식을 한꺼번에 적으면은 가속도는 외력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속도 A, 이것은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외력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속도는 외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외력을 크게 하면 크게 해줄수록 물체의 가속도는 커지고 질량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물체의 가속도는 작아지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달리 또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주지요. F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MA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적어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비례상수를 넣어서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F는 이제 비례 표시 대신에 F는 해서 비례상수 C 해가지고 MA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비례상수 C는 뭘로 약속을 했다? 이것은 1이 되게끔 약속을 해가지고 모든 단위들을 그렇게 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F는 MA가 돼야 되는가 라는 것을 F는 MA 2단계에서는 머릿속으로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봤고 F는 MA 3단계죠. 지금 이 강의가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험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봤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F는 MA에 대한 확실감을 갖고 나중에 F는 MA를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할 때 확신감을 갖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문제를 적용을 할 때 이 공식이 맞아 틀려 이러한 의구심은 갖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또 기분이 좋겠지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